허리 통증을 참지 마십시오.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7가지 행동. 38세의 이 씨는 얼마 전부터 허리에 둔한 통증을 느꼈는데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주말을 이용해 푹 쉬었더니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통증이 엄습하기 시작하더니 허리를 굽힐 수조차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남편에게 병원에 동행해달라고 부탁했다. 검사 후 이 씨는 만성 요추 근육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약물 복용, 물리치료 마사지, 신체 운동, 식단 조절, 앉은 자세와 허리 따뜻함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3개월 후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요추 근육 긴장이란 무엇입니까? 요추 근육 긴장은 요천골근, 근막 및 인대와 같은 연조직의 만성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소 무균 염증을 말하며 이로 인해 요추 엉덩이의 한쪽 또는 양쪽에 미만성 통증이 발생하며 요통 근육염 또는 기능성 요통이라고도 합니다. 요추 근육 긴장의 일반적인 증상. 요추 근육 긴장의 주요 증상은 허리의 통증이며 이는 운동을 하면 악화되고 휴식을 취하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의사의 진찰을 받고 체계적이고 표준적으로 치료하고 나쁜 자세를 교정하고 합리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면 만성적인 요추 근육 긴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병 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근섬유가 퇴화하거나 약간의 파열이 발생하여 흉터나 섬유질 유착이 발생하여 장기적인 만성 요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추 근육 긴장의 일반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1. 급성 요추 염좌 및 장기간 재발성 요추 근육 긴장. 2. 부적절한 치료 및 치료 방법. 3. 허리를 굽혔다가 똑바로 서 있을 때 장시간 앉아 있거나 장시간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물건을 들어 올리는 등의 요추 근육의 장기간 과도한 부하와 운동은 요추 근육을 장시간 고긴장 상태로 만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성 요추 근육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만성 요추 근육 긴장은 기후 및 환경 조건과도 관련이 있으며 너무 낮은 온도 또는 너무 높은 습도는 요추 근육 긴장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7단계 치료는 다음과 같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활 치료입니다. 등 운동 1. 엎드린 자세, 엎드린 자세. 엎드려 팔을 옆으로 눕히고 머리를 한쪽으로 돌린 후 심호흡을 계속하고 2에서 3분 동안 휴식을 취하는데 주로 급성 요통 치료를 위해 사용됩니다. 등 운동 2. 엎드린 스트레칭 운동. 팔꿈치를 어깨 아래에 놓고 팔뚝으로 상체를 지탱하고 주로 급성 요통 치료를 위해 2에서 3분 동안 심호흡을 하여 이완을 돕습니다. 등 운동 3. 수평 스트레칭 운동.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고 손을 어깨 아래에 놓고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하고 팔을 곧게 펴고 통증이 참을 수 있는 한 상체를 받치도록 노력한다. 등을 최대로 스트레칭하고 팔을 가능한 한 곧게 펴고 일정한 리듬으로 이 운동을 반복한다. 손을 곧게 펼 때마다 1에서 2초, 그룹당 10회, 하루 6에서 8회 유지하면 허리 뻣뻣함을 치료하고 회복 후 통증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 운동 4. 스탠딩 스트레칭. 발을 벌리고 똑바로 서서 손을 허리에 얹고 내 손가락을 척추 양쪽에 기대고 몸통을 최대한 뒤로 구부리고 손을 받침점으로 사용하여 1세트당 10회, 하루 6에서 8세트 동안 수행합니다. 또한 급성 요통이 발생하거나 누워있는 것이 불편할 때 예방 조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 운동 5. 평평하게 누워서 구부리기. 바닥이나 침대에 납작 엎드려 다리를 구부리고 발을 평평하게 눕히고 다리를 가슴에 가깝게 유지하고 양손으로 다리를 잡고 통증을 견딜 수 있다는 전제하에 무릎을 가능한 한 가슴에 부드럽고 천천히 붙이고 1에서 2초, 그룹당 5, 6회, 하루 3, 4회 유지하여
요부상으로 인한 뻣뻣함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운동을 하는 동안 목을 들어 올리지 마십시오. 등 운동 6. 앉아서 굽힘 운동. 의자를 안정되게 놓고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최대한 벌리고 손을 다리에 평평하게 놓고 몸을 구부리고 양손으로 발목을 잡거나 발바닥을 짚어 몸이 계속 아래로 구부러지도록 하고 더 구부린 다음 의자나 다른 물체를 잡습니다. 참고, 운동 5의 효과 여부와 상관없이 운동 6은 운동 5 일주일 후에 해야 하며 운동 3은 운동 6 직후에 해야 합니다. 등 운동 7. 서서 굽힘 운동. 발을 벌리고 똑바로 서서 팔을 옆구리에서 긴장을 풀고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손이 견딜 수 있는 만큼 손을 아래로 뻗은 다음 빠르게 초기 위치로 돌아가 한 세트에 5, 6회, 하루에 1, 2세트를 합니다. 참고, 운동 3은 운동 7을 한 직후에 해야 하며 통증이 사라진 후 3개월 이내에는 하루 중 처음 4시간 동안은 운동치를 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올바른 작업 자세를 선택하고 오랫동안 고정된 단일 자세로 일하는 것을 피하고 모든 사람이 솜씨를 통해 팔다리의 피로를 해소하도록 옹호해야 합니다. 몸을 뒤로 젖히고 허리를 회전시키는 등의 규칙적인 운동은 허리 근육의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급성 요통이나 요통염좌가 발생한 경우 지연을 피하고 만성 요추 근육 긴장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백인이 흑인 노예를 끌고 갈 때 왜 흑인은 흑인을 벗기고 남자와 여자를 섞었을까? 진실은 매우 잔인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인신매매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일부 사람들은 인신매매가 무기밀매와 마약 밀매 다음으로 수입이 많은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현상도 반복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여러 국가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엄격한 단속으로 인해 여전히 그늘진 산업이며 적어도 과거의 흑인 인신매매만큼 만연하지는 않습니다. 1. 흑인 노예 인신매매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400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흑인들이 붙잡혀 큰 배에 실려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몇 달 동안 항해하며 노예 생활의 비인간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후세에 삼각무역으로 알려진 이 역사는 백인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역사이며 흑인 역사의 수치이기도 하며 모든 것은 신대륙의 발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신대륙이 발견되었을 때 많은 유럽 상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서 플랜테이션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주민 인디언이 많지 않았으며 그들은 유럽 상인들의 오만과 불합리함 때문에 곧 집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한 번에 큰 농장을 가진 농부가 농장을 경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당시에는 산업혁명이 시작되지 않았고 파종 농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 인디언 원주민의 수는 이미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이 파렴치한 사업가들은 다른 대륙을 살펴보아야 했고 그들이 대륙을 찾았을 때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흑인은 키가 크고 몸집이 크며 가혹한 자연 환경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빨리 번식할 수 있어 체력이 매우 좋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흑인들이 여전히 비교적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 백인들은 과거에 절대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곧 많은 흑인을 잡을 수 있었고 따라서 악명 높은 삼각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그들을 땅에 벗겨 버리십시오. 처음에는 백인들이 아프리카로 가서 손에 총과 기타 무기를 들고 흑인들을 파렴치하게 강탈했는데 이러한 행동으로 일부 흑인들은 얻었지만 당시 대부분의 흑인 부족은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당한 흑인들은 종종 반란을 일으켰고 그 결과 실제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송될 수 있는 흑인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교훈을 얻은 백인들은 흑인들 내부로부터 분열되기 시작했고
흑인들은 흑인들의 물자 부족이라는 약점을 유혹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또는 흑인 부족 간의 갈등을 이용하여 어부의 이익을 얻기 위해 뒤에서 손가락질 합니다. 이런 식으로 40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만 명의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인신매매되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그들의 삶은 전혀 인간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는 또한 그들의 이동 과정을 통해 그것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고 아메리카 대륙에 가려면 바다로 항해해야 했습니다. 한 번에 가능한 한 많은 흑인을 수송하기 위해 백인들은 종종 배에 물을 실었습니다. 게다가 이 흑인들은 매번 선실에서 발가벗겨졌고 심지어 남자와 여자와 함께 살기도 했다. 이 밀폐된 오두막이 빽빽한 흑인들로 붐비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냄새도 풍성하며 남자와 여자가 섞여 살며 존엄성조차 전혀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백인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내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3. 그 이유. 왜 흑인에게 옷을 입히지 않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공간이 절약됩니까? 사실, 백인들이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구가 너무 밀집되어 있고 운송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거의 몇 개월, 흑인을 운송하는 이런 종류의 선박은 많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번식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백인들은 단순히 흑인에게 옷을 입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 인종차별 때문에 백인들은 흑인을 팔아먹는 순간부터 흑인을 업신여기게 되어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흑인이 인간으로 여겨지지도 않고 그저 소와 양에 비유될 뿐이다. 소와 양은 입을 옷이 없고 당연히 흑인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비용 절감은 백인에게도 이유이며 흑인이 점점 더 많이 인신매매됨에 따라 숨겨진 비용도 증가합니다. 이 흑인들에게 아무리 많은 음식이 주어진다 해도 누가 그들의 일을 도와줄 힘을 가질 것인가? 그러나 일단 먹을 것이 생기면 옷 없이도 지낼 수 있었고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나무 껍질 조각이나 가장 거친 천으로 만든 치마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농장에 들어간 후의 모든 높은 대우이며 배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백인들은 여전히 옷이 있는 흑인을 벗기기로 결정했고 옷이 없는 사람들은 옷을 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흑인들은 인권을 박탈당한 채 아메리카 대륙으로 인신매매되어 백인들의 노예가 되었다. 그 후 수백 년 동안 그들이 품위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흑인들의 인신매매의 역사는 아프리카 대륙의 영원한 고통이자 백인들이 결코 지울 수 없는 죄악이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겠지만 그들은 조상들의 비극적인 경험을 항상 기억할 흑인종의 흉터처럼 여전히 그들의 몸에 흉터를 남길 것이며 아무도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지울 수 없다. 백발이 늙어 보이나요? 의사는 상기시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네 가지 상황에서 머리를 염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있는데 늙어 보이지 않나요? 이것은 많은 노인들이 거울을 볼 때 가장 흔한 걱정입니다. 더 젊어 보이기 위해 많은 노인들은 밝은 검은 머리, 이미지 변화, 기분 변화를 바라며 머리를 염색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60세에 도달한 노인이 이 네 가지 상황에서 머리를 염색하는 것보다 흰머리가 있고 늙어 보이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왜? 다음으로 염색 뒤에 숨겨진 건강 위험에 대해 함께 산책을 해볼까요? 1. 두피는 민감한 부위이며 머리를 염색하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해 62세인 라오리우는 평소 터프하고 젊다. 흰머리가 점점 늘어나고 고풍스럽다고 느낀 그는 머리를 염색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머리를 염색한 후에는 두피가 가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과열된 고추처럼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의사는 진찰을 해보더니 라오리우가 부적합한 염색약을 사용해 머리를 염색했는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건 그렇고 라오루도 당뇨병을 앓고 있어 면역체계가 그다지 강하지 않고 회복 속도가 느리며 감염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라오쩌둥은 두근거림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다. 아, 나는 내가 백발을 가질 줄 알았어. 적어도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줄 알았어. 염색약에서 발견되는 흔한 알레르기 항원 중 하나는 피페닐렌디아민으로 모발을 즉각적으로 변색시킬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의 장벽 능력이 떨어지고 염색 후 빨갛게, 가려움증,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커집니다. 2. 내과질환의 병력이 있는 분은 염색 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은 머리를 염색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염색약의 화학 성분은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피부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염색 후 두피 감염, 염증 및 기타 문제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감염을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머리를 염색하는 것보다 더 골치 아픈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염색약의 화학물질은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건강 문제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이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의사와 상담하여 염색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간과 신장 기능 부전이 있는 환자라면 머리 염색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간과 신장은 신체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며 염색약의 특정 화학 성분은 이러한 장기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간과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장기적이고 잦은 염색은 염색약 화학물질의 축적을 유발하고 결국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로한 사람들의 경우 그러한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4. 머리 염색에 실패하기 쉽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조심하십시오. 머리를 염색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노인의 머리카락이 더 이상 젊었을 때만큼 건강하고 윤기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잦은 염색은 모발을 손상시켜 모발을 연약하고 푸석푸석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두피 모낭염, 탈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를 염색한 후에는 항상 실망하는 사람이라면 흰머리를 우아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젊음의 외모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건강 자체를 무시하는 대신 자연에 대한 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십시오. 노인들이 머리를 염색할 위험이 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고 피부는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탄력이 없으며 모낭의 활력이 감소합니다. 염색약의 화학 성분은 이러한 늙고 연약한 부분에 더 공격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잦은 염색이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머리를 염색하면 노인의 피부와 모발이 이러한 외부 화학 물질의 자극을 견디기 어려워지고 건강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적절한 머리 염색을 피하는 것이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의학 연구에 따르면 머리 색깔을 선택할 때 노인은 염색약에 포함된 특정 화학 성분, 특히 피페닐렌디아민 및 과산화수소와 같은 일반적인 성분의 영향을 피해야 합니다.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의사들은 노인들이 잦은 머리 염색을 피하고 머리카락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독성 또는 식물성 염색약을 선택할 수 있다고 권장합니다. 마지막에 쓰여진
흰머리가 반드시 늙어 보이는 것은 아니며 건강은 가장 아름다운 머리 색깔입니다. 인생에서 백발의 출현은 세월의 흔적이자 생명의 증인이다. 머리를 염색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장단점을 비교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라면 염색약으로 몸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흰머리로 늙어 보이는 것이 낫습니다. 건강한 몸은 가장 아름다운 외모이며 올바른 생활 방식, 건강한 식단 및 좋은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노화와 싸우는 진정한 비밀입니다. (28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키의 사람들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남성과 여성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생리적 특성인 키는 사실 우리의 수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유럽 공중보건저널, 유러피언 저널 오브 퍼블릭 헬스에 발표된 한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장수 키에 대한 구체적인 값을 밝히기 위해 285만 명 이상의 참가자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발견은 대중이 이야기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키와 장수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장수 키가 있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신장과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 사이에는 유사형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신장이 특정 값보다 낮거나 높을 때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의 경우 최적의 높이는 174cm로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47% 줄입니다. 여성의 경우 최적의 높이는 158cm이며 이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33% 줄이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 발견은 키 큰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많은 사람들의 전통적인 인식을 뒤엎고 또한 키와 수명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재검토하게 합니다. 키가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구진은 이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했다. 1. 생리적 구조. 생리학적으로 키가 큰 사람들은 팔다리 끝으로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며 이는 심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심장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 신진대사율. 키는 신진대사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높이가 높을수록 체내의 세포수가 많아지고 신진대사 재생이 잦아지기 때문에 세포의 돌연변이와 이상이 어느 정도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 질병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유전자와 환경. 키는 또한 유전자와 환경, 특히 어린 시절의 영양 상태와 사회 경제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수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높이 외에도 이 세 가지 지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키가 수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장수의 열쇠라고 연구진은 강조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신건강 유지와 같은 요인은 키만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키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대신 건강한 생활 방식을 통해 더 오래 사는 방법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키 외에도 그 연구는 또한 장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많은 다른 지표들을 발견했다. 1. 안정된 체중은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비정상적인 체중 감소는 소화기 질환, 내분비계 질환, 전염병, 류마티스 질환, 진행성 심장 및 폐 질환, 심지어 악성 종양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체중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적시에 식별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2. 혈소판의 수도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체내 혈소판 감소증은 정상적인 혈액 응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코피, 잇몸 출혈, 월경 등의 출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두개 내 출혈 또는 위장관 출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소판 수가 정상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기억력은 또한 뇌의 건강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기억력의 급격한 감소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치매 등과 같은 뇌 건강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기억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끊임없는 학습, 생각 등을 통해 기억력 감퇴를 지연시켜야 합니다. 장수 요령,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는 10가지 건강한 습관, 100세까지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장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질병의 위험도 조용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화와 질병을 피하고 100세까지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일상 습관이 있습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와 건강한 일상 습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장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수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전 세계적으로 장수는 개인의 신체적 건강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가족 행복의 초석이기도 합니다. 많은 100세인들의 장수 비결은 유전자나 마법 같은 장수약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해온 건강한 생활 습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신체와 뇌를 활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노화는 생물학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나쁜 습관이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00세 장수들이 널리 실천하는 몇 가지 건강 습관과 이러한 습관이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활동적으로 지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당히 운동하십시오. 적당한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근육과 뼈를 강화하며 고혈압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0세 노인들은 보통 몸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일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을 합니다. 2.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한다. 건강한 식단은 노화를 늦추는 열쇠입니다. 장수 지역의 노인들은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및 건강한 지방에 기반한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고 붉은 육류와 가공식품을 덜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탕과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좋은 수면의 질. 충분한 수면은 세포와 조직을 복구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뇌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장수는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고 밤에 7에서 9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보장합니다. 4.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스트레스를 줄인다.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건강을 개선하며 신체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과 우울증에 걸리기 쉬우며 낙관적인 사고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5. 좋은 사회적 관계.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우울증과 불안의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평생학습. 지속적인 학습과 두뇌 활동은 뇌 건강을 유지하고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0세 노인들은 보통 책을 읽거나 퍼즐을 푸는 것과 같은 활동을 즐기며 두뇌를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7.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피한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노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장수는 일반적으로 담배를 끊고 알코올을 제한하여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체중을 조절하고 비만을 피하십시오. 비만은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이며 체중 조절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건강 위험을 식별하고 적시에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0세인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신체 기능이 정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10. 환경 변화에 적응하라. 100세 노인은 일반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고 일과 휴식 일정을 조정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적절한 운동 방법을 선택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수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질병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 다이어트, 정신상태, 사교활동 및 학습 등 모든 것이 우리의 건강과 장수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장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이러한 일상 습관이 100세 장수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생활 방식을 조정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